자, 그럼 쌤이 약속했죠? 오늘 세 지문이 끝내면 9시 반이 안 돼도 끝내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문을 빨리 끝낸다는 건 여러분들이 눈이 총망총망하면서 잘 따라온다라는 얘기겠죠. 우리 가빈이 그런 눈빛이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집중해서 들으시고, 우리가 막 학기 중에는 내신만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애들이랑 똑같은 수업만 들어서 약간 정체된 느낌이 좀 들 수 있는데, 또 방학 기간이 되면 이런 식으로 섞일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리프레시가 될 거라고 믿으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틀린 친구들 손 한번 들게요. 다시 한번 맞은 친구들도 손 들어볼게요. 맞은 친구들. 자, 내가 맞은 문제를 선생님이 해설한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제대로 포인트를 잡고 풀었는지를 검수하셔야 돼요. 내가 틀린 문제를 봄쌤이 풀어준다 라고 하면 내가 어디서 놓쳤고 잘못 봤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얘들아, 수능 영어 수업 오늘 들었다? 그럼 집 가서 과제나 복습은 어떤 걸 해야 돼? 틀린 거 다시 봐야 됩니다. 아니야. 할 게 없어야 돼. 진짜야. 할 게 없어야 돼. 왜냐면 지금 내가 잘못 판단했던 거 수업 들으면서 잡히는 거야. 그거 한 번만 내가 여기서 놓쳤구나. 요것만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면 따로 복습할 게 전혀 없어야 돼요. 내 방학의 모토는 그거니까 이 시간에 집중하고 제대로 확인해. 본인이 뭘 못 잡았나. 이해돼 안 돼? 되죠? 자,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가봅시다. 자, 21번 문제고요. 함축음이 추론이잖아요. 밑줄부터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밑줄부터 읽을 건데 여기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수거 표현이 있어. it time to라는 수거 표현을 좀 먼저 잡을게. 지금은 의문문의 어순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 있는 것 뿐이고요. 원래는 동주야. it, is, time to 이런 형태일 거예요. 그러면 얘네 해석할 때 어떻게 되냐면 투부정사 해야 될 때야 이렇게 해석하거든. 다시 한번 투부정사 할 때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럼 그거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식의 표현은 수능에서 대표적인 당위성의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당위성의 표현은 글의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함축음이 추론이라 밑줄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을 건데 읽는 뉘앙스가 어떠해야 했냐면 유령을 포기해야 할 때일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필자가 내포하는 건 유령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time to는 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고스트를 포기해야 할 때인 겁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색깔펜 바꿔서 더 고스트의 꺽쇠 표시를 해볼게. 고스트는 유령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함축음이 추론에서는 타겟을 잡는 게 중요해요. 과연 무엇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는 건가? 근데 고스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겟은 뭐냐? 버려야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이 문장을 반대로 읽어버리면 버리면 안 되는 것을 찾게 되고요. 그럼 선지를 어떻게 고르죠? 반대 의미로 고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게 되게 중요했다. 자, 그럼 타겟 한 번만 말해줄까? 뭐 해야 되는 거? 버려야 하는 것. 그럼 뭔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해를 합시다. 자, 잡았으면 이제 첫 문장부터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검은 색깔 펜 바꿔서 문장이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과학자가 주어였어요. 그럼 얘들아 본동사는 어디 나옵니까? is가 본동사 아닙니까 얘가? 그럼 중간에 껴있는 거 괄호로 묶어서 구조 분석해놓고 읽어야 돼요. 실제로 70분 재면서도 해석 무너지는 순간 우린 등급 안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럼 그대로 해석했을 때 이게 좀 난이도가 있어. attribute A to B예요. 원래는 attribute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라 첫 번째 의미는요. A의 원인이 B에 있다 이렇게 해석돼요. 이게 1번 뜻이야. 근데 2번은 attribute가 속성이란 단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A는 B의 속성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후자의 뜻으로 해석을 하셨어야 돼요. 적어놓을까요? A는 누구의?
B의 attribute 무엇이다? 속성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해 놓는 거야. 자, 그럼 간단해지네. 동물에게 있어서 뭐가 속성이다? 의식이 속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그 과학자는 so recent, 굉장히 최근 일이어서 that 그래서 인터넷이 더 뭐했다? 오래됐다. 그럼 질문할게요. 인터넷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자? 그럼 과학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 자, 그럼 첫 문장 읽었으니까 중요한 거 언더라인 치고 가겠습니다. 결국 동물에게 뭐가 있다? 의식이 있다라는 게 첫 문장의 메시지겠네요. 읽고 나면 하고 싶은 말이 머리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장 내려와 봐서 형광펜 들어가겠습니다. in 1976에다 형광펜 갑시다. 선생님의 목표는요. 이번 주 다음 주 수업 동안 여러분들을 내신 버전 친구들에서 수능 버전으로 태세 전환시키는 거거든. 내신 때는 미리 형광펜 내가 쳐줬지. 얘가 주제, 얘가 예시. 근데 이제는 새로운 지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쳐내야 돼. 자, 그럼 이걸 내가 친 이유가 뭘까, 얘들아? 이유. 언제지, 이거? 과거잖아요. 그럼 과거 나오면 보통 어디 나오더라? 현재로 바꾸지 않나? 그럼 혹시 모르니까 눈으로 흘겨보면서 현재라는 단어가 있나 볼까? 현재라는 단어가 있나 볼까? 어디 갔지? now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럼 형광펜 추가로 들어갈 거 어디예요? now 잡는 거예요. 그럼 쌤 여기서 중요한 건 뭔데요? 과거에서 언제로? 현재로 시간의 흐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제가 다시 직독직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얼로지스트, 동물학자인 이름이 블라블라가 있고 필요 없고 다음 거 내려와서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 안에서는요, 대절 이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책 안에서 대절 이하라고 주장하더라고요. 뭐라고 주장하냐? 동물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ought to be taken seriously.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럼 결국 동물 의식은 있다, 없다? 있다. 동물 의식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럼 중요한 거니까 언더라인 치겠습니다. 동물 의식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맞죠? 그리고 다음 문장 빠르게 읽어볼게요. 그와 그의 동료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발견해낸데 말이죠. 발견한 내용의 주어가 누굽니까? 박쥐죠. 얘들아, 박쥐는 동물보다 넓은 범주야, 좁은 범주야? 그럼 얘는 주제라고 봐야 돼? 예시라고 봐야 돼? 예시겠지. 그럼 하는 말 똑같을 거라 난 뒤에 스킵하고 어디로 갈까? now로 바로 넘어간 거야. 논지가 바뀔까 봐. 이해되죠? now 넘어가서 after 검은 색깔로 구조 분석 갑니다. after a lifetime spent watching those creatures. 이런 생명체들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쏟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냐? they, 그것들에 대해서요. 그럼 얘들아, 갑자기 주어가 복수로 바뀌었거든? 그럼 이 복수로 받을 수 있는 주어는 앞에 those creatures 밖에 없거든? 그럼 얘가 they를 받으니까 결국 they는 누구라고 봐야 될 거야? 동물들 말하지 않을까? 맞죠? 그럼 동물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내면의 세계라는 5글자를 2글자로 바꾸자. 그게 뭐가 돼? 의식이 있다. 그럼 여기다가도 언더라인을 칩시다.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 애기들, 제가 지금 언더라인을 몇 개 쳤어요? 3개를 쳤죠. 근데 3개가 하는 말이 어때요? 같네요. 그럼 이 글은 과거에서 현재로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요. 과거의 주장이 현재까지 뭐 하고 있네요? 이어지고 있는 형식의 글이구나. 근데 쌤 잠깐만. 우리가 골라야 됐던 타겟은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는 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가 계속 똑같은 말 하는데? 맞지? 이렇게 되면 단서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주장이 똑같은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취하면 안 되는 걸 찾으라고 했거든. 그래서 쌤은 밑으로 바로 내려갈게.
오늘 웜업 하는 거니까. 어느 부분에서 나는 단서가 나올 거다라는 걸 깨달았냐면 애프터올 부분이었어. 자, 왜 그런지 내가 말로 빠르게 설명할게. 여기까지 쌤은 읽고 나서 뒤에 데이가 나오는데 데이도 동물들일 건데 동물들의 행동이 뭐하대? 유연하대. 그럼 뭐가 있다란 말이야? 똑같이. 의식이 있으니까. 다음 문장을 또 짚어볼게. 그는 관찰했어. 배트가. 그럼 얘 또 뭐겠어? 예시겠지. 그럼 또 똑같은 말 할 것 같거든? 애니멀, 동물의 thought, 생각을 하고 동물이 이성을 갖고 있다? 이거는요, ought to be seriously, 진지하게 연구하래요. 그럼 여기까지 하는 말 다 뭐예요? 똑같아요. 동물은 뭐가 있어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이 없어서 답을 찾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애프터올 부분에서 관건이었던 거야. 왜냐? 애프터올이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얘는 논지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은 단서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연결사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내가 한번 이거 들어가 볼게. 비록 신경과학이라는 분야가 되게 번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o에다가 색깔펜 세모 갑니다. 자, 우리 애기들 이거 꼭 신경 써요. 부정어구 놓치는 순간 해석은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정어구는 표기를 하면서 읽는 게 좋아요. No, 아직 발견해내지 못했어요. 뭘? 뇌를. 근데 이 뇌는요, unique to human한 건 우리가 못 발견했답니다. 얘들아, unique는 뜻이 뭐죠? 독특한.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고유한이란 단어예요. 그럼 인간에게만 고유한 뇌의 부분은 아직 찾아내지 뭐했어요? 못했어요. 좀 더 읽어볼까? That, 그리고 그 부분은 might be responsible, 아마 책임이 있을 거야. 이런 hallowed consciousness, 신성해진 의식에 좀 책임이 있을 거야. 자, 그럼 내 말 이해되나 봐. 색깔펜 들고요. 여기다 네모 박스를 쳐볼게요. 인간에게만 고유한 뇌가 있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만 있는 신성한 의식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 같아. 이해되지? 근데 동물에게도 뭐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의식이 있는 게 확실하다고. 그러면 버려야 되는 고스트는 마지막 질문.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는 걸 버려야 돼? 인간만 의식이 있다는 걸 버려야 돼? 인간만. 그럼 네모 박스 쳤던 게 뭐의 의미라고 봐야 되겠네? 고스트의 의미겠네? 맞아요? 얘들아, 이렇게까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선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잘 봐. 1번 선지 봐봐. The claim that, 이런 주장인데 animal consciousness, 동물의 의식을 연구해야 한다. 자, 뭐 말해서 틀렸어? 동물 의식 말하면 안 되잖아. 인간만 의식이 있다. 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2번 들어갑니다. consciousness, 의식이라고 하는 게요, quality, 특성입니다. exclusive to human, 인간에게만 exclusive한. 자, exclusive 때 뭐예요? 포괄적인인가? 포괄적인 비슷한 거 따지면 extensive 있고요. 포괄적인은 inclusive가 포괄적이에요. 그럼 말고 뭐 있을까? 독점적인. 그치? 그럼 내가 그 말을 그대로 써볼게. 인간에게만 독점적인 성격은 아니잖아. 맞지? 답이 2번이었거든? 조금만 더 읽어볼까? 3번 먼저 가볼게. Illusion that animal possess conscious. 뭐 때문에 틀렸어? Animal possess conscious. 이 말하면 안 되지. 인간만 있단 말해야 돼. 5번 내려와봐. Human과 animal이 alike. 뭐 하대? 똑같대. 이 말하는 거였어? 전혀 아니죠. alike X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제자들 잠깐만 봐봐요. exclusive라는 단어의 별표를 좀 칠게요. 자, 이제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봐요. 쌤, exclusive는 만약에 단어가 잘 안 외워진다면 원형부터 갑시다. exclude부터 보세요. 자, exclude가 동사로 뜻이 뭡니까? 배제하다죠. 여기에서 나온 형용사 형태가 exclusive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윤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독점적인, 다른 건 다 배제하는 거니까, 혹은 배타적인, 이렇게 단어는 의미가 구성이 돼요.
그럼 앞으로 수능 영어에서 이렇게 exclusive가 나오면 얘는 어떤 단어랑 완전히 유의어 관계냐? 본문에서 나온 뭐랑? unique랑 완전히 같은 의미예요. 얘한테만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나? 근데 얘들아 사실 오늘 이 문제 틀렸는데 4번 찍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선배들이 가장 많이 찍은 오답도 4번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공부할 때 중요한 건 뭐냐? 4번과 2번의 차이를 공부하는 게 수능 공부인 거야. 그치? 자, 그럼 일단 2번은 내가 답인 거 알겠는데 4번까지 가봅시다. 인간의 인식이, 의식이 동물의 의식보다 superior, 뭐가 돼요? 우월하대요. 그럼 일단 동물보다 인간이 나.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거든? 그럼 난 여기서 마지막 질문할게. 형광펜 하나만 더 쓴다. 이 두 가지의 question, 의미 차이가 도대체 뭐죠? 인간에게만 독점적으로 있는 것이다 라는 말과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라는 말의 의미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왜 4번은 답이 되면 안 될까요? 그걸 답할 수 있어야 우리가 수능형 독해를 하는 거거든. 그치? 이 느낌은 얘도 찌끔은 있는데 얘보단 누가 많다? 인간이 더 압도적이다. 즉 동물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인식하는, 인정해주는 답이 되는 거야. 반면 2번 선지는 동물은 빵, 인간만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의미 차이 갑니다. exclusive라고 하는 건 동물에게는 아예 없고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이 말이면 superior 같은 단어, 반대말도 마찬가지겠지. inferior도 마찬가지일 거야. 우월하다, 열등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동물, 인간 둘 다 있는데 그 중에 얘가 더 많아라는 정도 차이를 말하는 단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안 되고 몇 번이 답이야? 2번이 답이다. 풀리겠냐? 야, 이걸 어떻게 혼자 공부할 거야? 그래서 와서 풀고 그때 바로 맞추고 야, 이거 다시 공부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지금 잘 들었으면 머리에 100% 남아.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자, 21번 끝냈습니다. 속도 좋고요. 30번 가보겠습니다. 아, 30번도 가르칠 게 너무 많아. 준비됐어? 내가 빨리 끝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바로 간다. 30번. 네. 자, 이 지문은 무슨 추론이라고 부르냐, 이거? 어휘 추론이라고 불러요. 자, 무슨 추론이라고? 어휘 추론이야. 자, 어휘 추론 푸는 방법 간단하게 말할게. 1번, 주제 파악부터 해야 돼. 뭔가 자기한테 하는 말 같지? 자, 뭐부터 해야 돼? 주제 파악부터 해야 돼. 그러면 주제를 알려면 무슨 문장이 제일 중요하죠?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죠. 직독직해 한번 해볼까요? 근데 문장이 길어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줄이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길죠, 센텐스가.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은 색깔 가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의 주어는 classical work예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고전적 작품. 이게 맞는 번역이야. By playwright such as Shakespeare, blah blah. 까지 괄호 닫겠습니다. 셰익스피어 보면 classical, 옛날 거 말하는 거구나는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or 아니면 even American musical song lyric까지 끊겠습니다. 얘가 주어 2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셰익스피어가 만든 고전 작품이라던가 아메리카의 뮤지컬송의 리릭 하면 또 뭐죠 이거? 가사. 요 두 가지는 말이야 contain, 얘가 본동사입니다. 포함하고 있어요. unconventional, 부정은 계속 세모치기로 했다. 쌤, conventional의 의미가 뭡니까 태강아? 종래의, 관습적인, 하던 대로 한다야. 그럼 unconventional의 뜻이 뭐야? 새롭다라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럼 뒤에도 봐. unrealistic, 어떤 거죠? 비현실적인 거예요.
뭔가 되게 낯설고 새롭고 현실에서 볼 법하지 못한 것들인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들을 포함한답니다. of 뭐하는 캐릭터의 사고와 감정을 전달하는데 이런 방법을 써요. and 그러다 보니까 take 걸립니다. 다시 contain이라는 게 동사 1번이고 take가 동사 2번으로 보여요. 이 정도까지 구조 분석 안 하면 고3 건 못 풀어요. 고2 것도 못 풀어요. 잘 봐야 돼요. 좀 특이하다 보니까 take a bit more skill, 기술도 더 많이 필요하고 patience, 모두 더 많이 필요해. 인내심도 더 많이 필요해. 이거 무슨 뜻? 인내심이야. to understand, 뭐 하는데?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키워드에 해당되는 거에 색깔펜을 입힐 거야. 자, 지금 우리 고전 작품이나 뮤지컬송의 가사 말할게. 근데 얘네들은 워낙 스타일이 독특해서, 맞나? 워낙 스타일이 독특하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기술과 인내심이 좀 많이 필요해. 이러면 첫 문장 완벽히 읽은 거야, 얘들아. 쌤아, 나는 곧 죽어도 이 정도까지 못 읽어요. 지문의 수준을 낮출 순 없고 니네 기준을 거기다 맞추려고 애써야 돼.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첫 문장은 천천히 꼼꼼하게 보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야. 알겠죠? 자, 첫 문장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다음 문장 보세요. 검은 색깔. The reader. 그래서 독자들은요. must be mindful. 주의하셔야 돼요. 세모 칠 거 또 나왔네. 뭐 나왔어? 나.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말 어렵습니다. 뭐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let이라는 무슨 동사 보이지? 그럼 뒤에 뭐 있나 먼저 찾아야 되지? 사역동사니까 뒤에 뭐 따라 붙어야 돼? 목적격 보어 따라 붙어야지. 목적격 보어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데? 동사 원형 나와야 되잖아. 동사 원형이 get in the way of라는 어려운 수거 표현으로 목보가 붙은 거야, 얘들아. 자, 그럼 이거 수건데 get in the way of ing 하면 뜻이 뭡니까, 이거? 힌트 좀 줘볼까? way, 내가 길 가고 있는데 get, 앞에 껴드는 거야. 뜻이 뭐야? 뭐뭐를 방해하다라는 단어예요. get in the way of ing 하는 것을 뭐하다? 방해하다. 선생님, 이런 뜻 네가 모르는 거니까 알아야 돼. 쓸데없는 거 안 가르쳐. 알아야 되는 단어야. 그럼 보세요. 야, 독자들은 좀 주의해라. 하지 않도록 주의해. 뭐 하지 않아야 되냐면 시적인 형태라든지 지금 이런 단어 사용을 하고 있을 텐데 작품 안에서 걔네들이 getting meaningful information, 이야기에 대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는데 방해하게끔 하지 않도록 해. 아니, 워낙 스타일이 독특하니까 그 독특한 형태가 중요한 걸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돼. 내용 이해되세요? 어렵죠? 조금 더 들어갑니다. But instead, 형광펜. 쌤, 여기 not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뒤에 but instead를 잡았어야 돼요. 이거 내가 외쳤어, 얘들아. 두 개 합치면 무슨 구문이 되지? not A, but B야. 그럼 뭐가 중요하지? but B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C, 보셔요. The form itself, 형태 그 자체, unconventional하고 unrealistic 했던 그 형태 그 자체를요, as a revealing stylistic technique, 뭔가를 드러내주는 스타일적인 기법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아, 힘들다. 됐어? 자, 그럼 얘들아, 30번 문제는 오지선다잖아. 근데 1번은 믿고 걸러도 돼. 그럼 몇 지선다야? 4지선다가 되는 거야. 자, 개꿀이야. 1번 일단 냅둬. 그리고 다음 거 읽을게. Script with, 다시 검은 색깔펜 갑니다. Script with complex language or unfamiliar style이야.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적혀 있는데 복잡한 언어나 낯선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크립트 말이야. 이런 스크립트는 워낙 낯설다 보니까 may require, 좀 필요해. Several additional reading, 몇 번 추가로 읽어야 돼. In order, 뭐 하려면? 얘들아, in order 나오면 뒤에 뭐 붙어야 되지? shit. 뒤에 뭐 붙어야 되지? to. 근데 쌤아, 이거 사이에 얘는 왜 들어가 있지? 의미상주어.
쌤, 이거 발음 그대로 해볼까요? 스가 돼요. 그럼 얘들아, 말의 뉘앙스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 미묘한 거야. 그래서 뉘앙스의 영어 단어 뜻은 미묘한 차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런 미묘한 차이가 to become clear, 뭐하게 다가오려면? 분명하게 다가오려면 우리 한 번 읽어야 돼? 여러 번 읽어야 돼? 여러 번 읽어야 돼. 왜 그런가? 색깔펜 다시 바꿀게. 쌤, 왜 우리는 이거 이해하려면 여러 번 읽어야 될까요? 이해하는데 시간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위에서 설명해 줬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여러 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쫓아 내려왔을 때 네모 박스 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particularly에다가는 형광펜을 치겠습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자, 왼쪽으로 빼서 저 단어를 그대로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particularly. 일거양득. 하나로 두 개 얻자. 뭐도 똑같냐? 이분도 똑같다. 쌤, 얘는 도대체 뭐 어떻길래 이렇게 앞에 밑밥을 까세요? 위에다 쓰세요. 얘는 일반적 진술이 위에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particularly나 even 뒤에는 구체적인 소재를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애기들 논지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 나오는 논지를 역삼각형으로 좁히는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위에 나오는 논지를요 그대로 적용하면서요 소재를 특정할 때 써주는 게 particularly와 even의 논리예요. 그럼 우리 애기들 지문 내용 머리에 남아야 돼? 요 모양이 머리에 남아야 돼? 요 모양. 이건 지문 바뀌어도 나와 안 나와? 나와. 이게 내가 말하는 영어 공식인 거야.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위에서 지금까지 했던 말 딱 하나지. 클래시컬 워커 됐다 특이해서 이거 조금 오래 걸려요. 읽으려면. 이 말이지. 그럼 그에 대한 예시로서 뮤지컬의 극장에서 하는 작품도 마찬가지야. 이 얘기 하려는 거야. 그럼 얘도 특이한 스타일일 거야. 맞죠? 그래서 이해하는데 좀 어때요? 오래 걸려요. 이 얘기를 밑밥으로 깔고 읽어야 된다고. 내 말 이해돼? 조금만 더 가자. 얘들아 집중해. 그대로 읽어볼게. 그래서 이 말 나오는 거야. 야, 얘도 말이야. To visualize. 상상하기가 difficult. 좀 뭐해?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When reading. 읽을 때 말이지. Because of. 왜냐하면 자 그대로 와. 대화에 대해서 emphasis. 강조하는 건 diminish. 뭐하죠? 줄어요. 자, 얘들아 지금 우리가 다루는 소재는 그냥 문학작품이야. 뮤지컬이야. 그 얘들아 뮤지컬은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노래와 춤이 있어야 뮤지컬 아니에요? 그럼 대화도 있겠지만 노래와 춤으로 표현을 해야 뮤지컬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뮤지컬이 대화를 강조하는 건 좀 줄어요. 반대로 노래와 춤을 강조하는 건 significant. 뭐하죠? 상당한. 중요한 아니고 상당한이란 말이 여기서 맞을 거야. 그럼 얘가 화살표 무슨 방향? 윗방향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자, 근데 쌤 제가 뮤지컬이 그런 건 알겠는데 대사도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와 춤이 상당하다? 많다? 자, 이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힌트로 주는 게 형광펜. 뒤에 뭐 나와? for example이야. 아, 그럼 얘들아 이해되나 봐라. 이거 이해되나 봐라. 진짜 중요한 말이다. 위에 일반적 진술이야. 고전적 작품의 특징이 너무 특이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특히 뮤지컬 작품은 더 그래요. 그에 대해서 뭘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뮤지컬에 대한 하위 예시까지 또 붙이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검은 색깔 그대로 갑니다. When the music and the lyric, 음악과 가사가 뮤지컬 시어터 스크립트 안에서 removed, 뭐 하고요? 제거했어요. 자, 뮤지컬의 스크립트가 1000장이야. 여기서 노래와 춤에 관련된 딕션을 다 뺀 거예요. 이 말이에요. 다 뺐을 때
what is left? 뭐 하는 것? 남는 것. 주원아, 남는 것은 is a dialogue. 뭔데요? 대화인데요. 됐죠? 이 대화는요, known as, 뭐 이렇다고 알려져 있는 건데, 이 대화가 can be very thick. 매우 뭐합니다? 두껍습니다. 자, 이제 느꼈나 모르겠는데, 색깔 바꿔서 하나만 더. 여기서 두껍습니다. 라는 말과, 보고 있어? 네. 다이알로그에 대한 강조를 줄였다라는 말은 서로 반대돼. 맞나? 남아있는 대화가 두껍다라는 말은 대화의 분량이 뭐하다는 거죠? 근데 대화에 대한 강조가 줄어든다는 건 이와 무슨 말이죠? 반대말이야. 성립이 불가능해. 근데 얘 선지가 아니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말이거든? 황지우 맞아? 그럼 얘 때문에 정답 몇 번이야? 4번이구나. 마지막. 타임 컨슈밍은 해석 어떻게 할 거야? 시간을 잡아먹는, 시간이 많이 드는, 이해하는데 시간이 뭐하는? 많이 드는, 이런 의미니까 괜찮았던 거야. 얘들아, 답이 나오는 그 느낌을 잘 기억해. 이번 방학 때 실전 끌어올려놔야 겨울방학 때 영어 줄일 수 있어. 맞지? 겨울방학 때 영어 계속해야 돼? 힘들어. 학년이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되는 학년이야. 그러니까 감 최대한 끌어올리고 겨울방학 때 유지하는 식으로 가는 게 맞아. 한 달 집중. 오케이? 잡았고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몇 번 보기로 했죠? 41, 42. 너무 잘 쫓아왔어. 한 김에 읽자. 오늘 집중 좋으니까 읽을게요. 자, 얘는 주제 문제와 어휘 추론이 섞여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총체로 다 몰아붙이면 돼. 해보자고. 그럼 얘도 무슨 문장이 제일 중요해? 첫 문장인데 너무 간단해, 얘들아. 직역해봐. 뭐해? 뭐가? 어떻게 말하면? 뭐다? 엉망진창이다. 그럼 키워드 2개에다가 예쁘게 동그라미 쳐보자. 기분 좋게 하트를 칠까? 하트 무섭나? 자, 일단 너한테 보내는 하트 아니야. 자, 소재가 뭐예요? 유리. 그죠? 그 유리의 특성이 어떻대요? 메스예요. 엉망이에요. 됐던? 잡았지? 자, 이제 다음 문장 붙일 거야. 근데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야? clear and perfect as it might appear to our eyes. 이거 해석 어떻게 할래?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깨끗하고 완벽하지 않다. 유사한데? 너무 잘했는데? 구조 분석 한번 먼저 해보자. 야, 이거 동대는 이거 무조건 나왔으면 서술형 문장이야. 쌤의 서술 픽을 좀 믿어. 자, 얘 주격보어다. 이시 주어고 might appear이 이 형식이거든? 그럼 이 자리에 있던 주격보어가 앞으로 뭐 한 거야? 튀어나간 거야. 그러면 왜 이런 구문이 나옵니까? 하면 요 as 때문에 그래. 우리 다미가 잘 해석해줬어. 뭐뭐하지 만이라고 해석했거든. 유사한데 지금 여기 나오는 as는요. 일단 부사절 접속사 as인 건데 접속사 as는 사실 아시죠? 뜻이 제일 많은 접속사예요. 그치? 자, 근데 이렇게 도치가 쓰였다는 건 평범하지는 않은 의미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as는 보통의 경우에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as가 됩니다. 양보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냐?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as를 썼는데 도치가 일어났다? 그럼 얘 아닐까라고 추론해보면 거의 들어맞아. 이 짬밥을 어디서 배울 거야? 그럼 읽어볼게 그대로. 눈에 보이기에는 깨끗하고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그치, 이게 완벽한 해석이야. 그럴지라도 down at the molecular 분자적 수준으로 들어가 볼까? 더 자세히 봐볼까? Glass looks more like 훨씬 더 random 뭐처럼 보여? 무작위인 것 같아. 그럼 앞에서 mess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 뭐 나온 거야? 무작위인 것 같아. mess야 랜덤인 것 같아. 연결되기 시작하네요. 돼요? 또 들어갑니다. The technical term for this mess. 그럼 똑같은 색깔로 체크. 이렇게 대혼란인 상태에 대해서 기술적 용어를 말해볼게요. 그 기술적 용어는 depend on, 달라집니다.
who you were asking. 네가 누구한테 묻냐에 따라 달라져요. 뒷부분은 그냥 읽을게요. 과학자한테 말하면 이래 말할 거고요. 다른 애들한테 말하면 이래 말할 거예요. 용어가 뭐든지 간에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유리는 상태가 어때요? 메스하고 랜덤해요. 혼란이에요. 그냥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끊어. 그리고 다음 문장 내려가 봐. In theory. 어디에서 볼게요? 이론. 이론의 반대는 뭐죠?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현실에서는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형광펜 들어갈 단서가 주원아. In theory. 근데 바로 밑에 뭐 나와? 예. 아이 잘한다. 그럼 이론으로는 이렇지만 어디서는? 현실에선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공부할 때 다 앞에 이론 혹은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뒤에는 반대되는 뭐가 나올까? 현실이 나올 거야. 그럼 그대로 읽어.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리퀴드, 액체이면서 솔리드 뭡니다? 고체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it is really the latter.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예요. latter 뜻 뭐죠? 후자. 전자는 영어 단어 뭐지? former. 이게 전자죠. 그럼 후자는 얘 받아야 돼요? 얘 받아야 돼요? 솔리드 받아야죠. 얘가 후자죠.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하는 말 정리되나 봐. 유리는 혼동의 상태다. 맞나? 그리고 또 이 말 한 것 같은데 유리는 현실에서 무엇이다? 고체이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는 것 같아. 이제 말 더 어려워져. 또 들어가 보자. 잘한다. 더 들어갈게. In fact, 실제로 at room temperature 하면 실온. 우리 지금 같은 온도. 실온에서는 glass가 never 왜 세 못 쳤지? 부정. 잡아. 글래스는 행동하지 않아. 뭐처럼? 액체처럼 행동하지 뭐해? 않아. 그래서 무슨 성격이야? 고체. 그럼 A는 맞네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Those misshapen set of glass you sometimes see in old stained glass window까지 닫겠습니다. 얘들아, misshapen 하면 모양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없는 거. 그래서 mess, 랜덤의 의미와 유사한 어휘라 얜 괜찮은 거고요. 이런 유리의 특성이 보통 오래된 스테인드 글래스 창문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왜 성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유리에 장식된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에서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보통 thicker, 좀 뭐해? at the bottom, 어디가? 바닥 부분이 than the top, 어디보다? 위보다. 자, 그럼 유리가 이런 상태래요. 아래가 두껍고요. 위에가 가벼워요. 얇아요. 이럴 때 are, 동사 찾았다. 얘네들은 not, 아닙니다. 세모. 뭐 때문에 그런 식이 된 건 아니냐면 유리가 천천히 sinking over time,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된 건 아니에요. 괜찮나요? 왜? 유리는 고체 형식이라 그랬거든? 또 가볼래? unless에 또 세모 쳤다. 이유가 뭐야? 부정. if not이 숨어 있으니까 부정. 그럼 그대로 봐봐. 만약에 얘들아, 교회가 견딘 게 아니라면, 뭘 견딘 게 아니라면 temperature of more than 400도야. 400도가 넘는 온도를 견딘 것이 아니라면, 또 수거 표현, the chances are, 중요해.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야. 전혀 생소하지? The chances are, 뭐뭐일 것이다. 뭐일 거냐면, 교회가 이렇게 뜨거운 공간이 아니었다면 유리는 are uneven. 자, 이것도 중요한 단어. uneven. 뭐하지 않은? 균일하지 않은. even이 형용사로 쓰이면 균일한이란 뜻이에요. 균일한. 그러니 uneven은 뜻이 뭐야? 균일하지 않은. 오늘 지금 단 세 지문인데도 단어는 많이 외워야 돼요. 맞죠?
균일하지 않은 거예요. because 뭐 때문에 호영아 봐. That is the way they were blown. 유리가 처음에 부러져서 굳혀진 게 그런 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리가 평평하게 만들어졌는데 녹아내린 게 아니고 유리는 고체 형격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아래가 더 두꺼운 uneven 무슨 모양인 거예요? 균일하지 않은 모양인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 힘들죠? 더 들어갑니다. flat glass. 그래서 평평한 유리는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flat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가 돼? even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even이 뭐랑 똑같아? flat이랑 똑같아. 형용사로 쓰이면. 그러니 flat glass는 was only developed in the 19th century. 19세기가 되어서야 이제 발명이 된 거고요. And 그리고 we had to wait. 우린 기다려야 했어요. Until 언제까지요? The middle of 20th century. 20세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더 모한 유리가 나올 때까지, 얇은 유리가 나올 때까지 말이죠. 그럼 결국 지금까지 한 말 또 정리. 유리는 혼동의 상태고요. 유리는 고체입니다. 유리가 옛날엔 평평하지 못했고요. 최근에 되어서야 평평한 유리가 만들어졌어요. 큰 흐름. 라스트 paradox야. 얘들아 paradox는 뜻이 뭐냐? 역설이란 말이 나오려면 앞뒤에 무슨 말이 나와줘야 돼? 반대. 그랬더니 눈에 띄는 단어가 뭐죠? despite. despite 나오면 A, B 아닌가? 그럼 이때 A, B는 어떤 말 나와야 된다 그랬지? 반대말. 그죠? 그럼 요게 맞다면 파라독스는 괜찮은 거야.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럼 파라독스 쓰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들어가 봅니다. It. 유리가. 자, 이 말 알아들으면 알아들어. 이거 독립분사구문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독립분사구문 하지 말자. 전치사니까 동명사 나오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유리가 가장 오래된 인간이 만든 물질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됐어? 그럼 키워드는 이거 아니야? 되게 오래된 거야, 이거. 엄청 옛날부터 있던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여전히 이해하는데, 자, comprehend 뜻 뭐라고? 이해하는데 struggle 뭐 하고 있죠? 애를 쓰고 있어요. 잘 못해요. 되게 옛날부터 있던 건데요. 이해를 잘 해요? 못해요? 못해요. 반대의 뉘앙스네? 그러니 파라독스는 괜찮네? 맞지? 뭐야? 그럼 진짜 어휘추론 정답 몇 번이란 얘기지? 갈게요. 글래스는 seem to obey 뜻 뭐야? 복종하다. 좀 더 바꿔봐. 따르다. 준수하다, 따르다. 이게 obey의 뜻이거든요. 그럼 뒤에 보세요. 유리는 대부분의 분자 법칙을 뭐예요? 따른대요. 자, 5번이 왜 아니야, 얘들아? 답 아는 거잖아, 우리 지금. 5번이 아니래잖아. 그럼 5번은 따르다잖아. 그럼 따르다의 반대말은 뭐야? 어기다, 벗어나다, 이런 말이 돼야 되거든? 그럼 왜 유리는 분자의 법칙을 벗어나는 게 맞는 말이야? 그래? 그럼 요거까지 이해되나 볼까? 그래. 모리큘러 로, 직역하면 뜻이 뭐야? 분자 법칙이지? 그럼 애기들, 분자 법칙은 지 멋대로 움직이냐? 과학을 따르냐? 그럼 이건 두 글자로 바꾸면 뭐지? 근데 위에서 뭐라 그랬지? 과학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얘가 과학적 법칙을 따르면 과학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일이 있나요? 없죠? 위의 문장을 근거로 과학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 5번이 되겠지. 41번은 정답만 말해줄게. 정답 몇 번이었어 이거? 해석 그대로 가자. 유리의 nature, 자연 하면 뺨 때리고 30분 수업 더 가야 돼. 자, nature 뭐야? 속성. nature 뭐? 속성. 유리의 속성의 behind 어디에 있는? 이면에 있는 뭐 하지 않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다. 정답 1번. 됐죠? 잘했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테니까 고생 많으셨고, 얘들아, 이거, 자, 과제 설명할게요. 일단 얘부터, 자, 이거는 다시 페이지 맞추세요. 맞춰서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갈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풀 거거든요. 가져가면 어차피 안 가져올 거니까 저 주세요. 잠깐만 앉아, 담아. 5분이면 돼요. 이름 쓰고, 찝어야 되는 친구. 이름 썼어? 표지 이름. 찝어야 되나요? 또, 네. 안 찝어도 돼? 네. 또. 안 꺼? 꺼. 뭐 하는 거야, 수업 준비. 자, 그리고 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틴토리 한 번만 들어가실까요? 자, 틴토리에 들어가면 카드가 졸라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카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목표는 고3 육모 단어 800개 가량을 머릿속에 때려놓고 겨우 여름학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식은 이래요. 자, 카드 위에 거 하나만 들어가 봐. 들어가면 1번 해석에 동그라미 안에 번호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게 지문 번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어는 종이로 준 단어랑 똑같아요. 모바일로만 보면 집중이 나는 좀 안 되는 편이라서 종이로 보고 외우고 틴토리로 시험 보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럼 이게 어디까지 띄어져 있냐? 오늘 우리가 푼 문제는 모두 띄어놨어. 다음 주에 오시면 31번부터 40번 푸는 범위가 똑같이 나와 있을 거야. 다음 주 첫 수업 오기 전까지 요 카드는 다 끝내고 오시는 게 미션입니다. 됐죠? 딱 그것만 합시다. 수업에 대한 복습은 안 해도 되니까. 알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서 하원하겠습니다.